다음으로는 두 번째 스타일 재킷의 패턴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판 패턴을 변형시켜주고 변형된 몸판 아몰에 맞추어서 소매 패턴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다하트가 없는 토르소 원형 앞판과 뒷판을 벗겨드립니다. 이때 목둘레선은 이미 재킷용으로 조정된 목둘레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르소 원형과 길이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여유분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폭을 더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킷의 길이는 토르소 원형이 가지고 있는 힙 아래 6cm 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점에서 3cm 정도, 3, 4cm 정도 늘려줍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슴둘레 여유분이 토탈 10cm였는데요. 한쪽에서 3cm를 늘려주면 하나, 둘, 좌우, 넷 해서 12cm 늘어나기 때문에 토탈 22cm의 가슴 여유분을 갖는 패턴으로 변하게 됩니다. 밑단까지 수직으로 내려주면 일자로 뻗는 스트레이트, 옆선과 동일한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늘려준다면 아주 미묘한 A라인의 느낌이 납니다. 이것은 디자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내려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엉덩이 선보다 더 여유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선 길이를 조정해 줍니다.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하는 재킷은 기존의 재킷 어깨선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어깨선보다 일정 부분을 길게 내려주어야 되는데요. 한 6에서 8cm 정도 더 길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판의 어깨선을 바깥쪽으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어깨 끝점에서 저는 6cm 정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뻗치는 느낌 없게 하기 위해서 3mm 정도를 깎아줍니다. 어깨 끝점에서 살짝 꺾어줍니다. 뒷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목 옆점과 어깨 끝점을 먼저 일직선으로 그려주고 목 옆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앞판의 어깨선 길이보다 1cm 길어진 길이를 찾아줍니다. 앞판의 어깨선 길이를 재서 동그라미라고 하면 앞판 어깨선 길이보다 1cm 늘어난 길이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어깨에 1cm 이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6cm 어깨선을 연장해 줍니다. 다시 어깨선에서 3mm 깎아줍니다. 어깨 끝점 연결. 이 아몰 라인을 옆으로만 넓혀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더 밑으로 내려줌으로써 깊이 파인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팔 수 있지만 저는 3cm 정도 파주도록 할게요. 기존의 아몰 겨드랑점 위치는 여기였는데 이쪽으로, 뒷판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어깨 끝점과 겨드랑점을 잇는 아몰 둘레선을 새로 그려줍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앞판의 기존 아몰에서부터 동일한 비슷한 간격이 되는 정도의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뒷판도 마찬가지로 어깨 끝점 늘어난 느낌 그대로 새로운 겨드랑점까지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번에는 랜단봉과 단추 위치를 표시합니다. 자, 단추 위치가 허리가 잘록하지는 않지만 허리 언저리 부분에서 첫 번째 단추 위치가 있고 밑단에서의 2등분점 정도 되는 곳에 위치가 있으며 겹친 분량이 꽤 많기 때문에 저는 앞중심선에서 9cm 정도 바깥쪽으로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단추 위치는 내려오지 않은 선, 허리선에서 첫 번째 단추 위치를 만들어 줄 것이고요. 가장자리에서 2cm 정도 들어온 곳에 첫 번째 단추, 그리고
여기서 밑단까지의 2등분 정도 되는 곳에서 두 번째 단추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9cm, 단추에서 앞중심선까지는 7cm 길이이므로 반대쪽에도 단추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4개의 단추가 달립니다. 몸통이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번으로 이제 라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 라펠과 그리는 방법은 동일한데 느낌만 다르게 직관적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몸판의 목 옆점에서 연장선 따라서 2cm 이동, 2cm 이동한 이 점과 첫 번째 단추 레벨에서의 가장자리를 직선으로 이어줍니다.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펠 접힘선을 접어줍니다. 자, 어깨선에서 2, 3cm 정도는 굴곡을 따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나도록 칼라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쪽에서 피크트 칼라를 그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단추 위치에서 자, 이런 느낌의 라펠과 칼라를 그린다고 하면 이제 펼쳐서 반대쪽에서 베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앞부분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몸판의 목둘레선은 몸판의 목 옆점에서 라펠 접힘선과 평행하게 짧은 직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칼라 라펠 부분과 앞판의 목둘레선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칼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는 몸판의 목 옆점에서 5mm 정도 이동한 지점을 찾아주고요. 라펠 접힘선과 평행한 짧은 선을 그려줍니다. 뒷판의 목둘레선을 측정해서 뒷판 목둘레선 길이가 되는 곳을 표시합니다. 이곳에서 직각으로 2.5cm, 칼라의 목옆점에서 얇은 선을 그려준 후에 다시 1cm 이동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서 다시 1cm를 이동해 주는데요. 2.5cm 정도 기본으로 주고 그리고 1cm, 1cm 이동하는 이유는 저희가 칼라를 그렸을 때 칼라가 기본형보다 약간 더 크다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칼라의 외곽선이 더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길어지는 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칼라 외곽선이 이렇게 길어져야 됩니다. 길어지기 위해서는 목둘레선이 더 많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더 두툼한 칼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많이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칼라의 두께, 칼라 스탠드 분량,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피팅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첫 번째 초안으로서 1cm 이동한 후에 다시 1cm 이동해서 목둘레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목둘레선에서 몸판 뒷판에 목둘레선 길이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표시해 줍니다. 칼라 목둘레선의 직각으로 칼라의 뒷중심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칼라의 폭은 옆 길이를 재서 유사한 길이가 되게끔 맞추어서 표시를 하고 뒷중심선에서 직각 그리고 앞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합니다. 칼라의 목둘레선은 0.5mm 이동한 곳에서 이 빨간색 몸통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된 것 같이 녹색은 칼라의 패턴, 붉은색은 몸판과 라펠의 패턴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큰 틀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판에 있는 옆 다들을 삭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시하기에는 저희 입체적인 몸을 커버하기에 약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판의 목둘레선에서 라펠 접힘선의 평행한 선으로 더 연장해서 선을 그려준 후에 직각 방향으로 BP를 향해서 선을 한 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선을 가위로 잘라서 꺾이는 이 부분에서 2cm 내외의 PC 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회전을 시켜서 2cm 분량을 여기서 닫아주고 남는 분량은 옆선에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트가 닫히는 부분과 다트가 생기는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벗겨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BP를 회전축으로 해서 다트를 닫아줍니다. 여기에서 2cm 되는 지점에 표시를 하고 BP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는데 이 2cm 벌어진 곳이 원래 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벗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벗겨 그리면 여기 다트 분량이 이만큼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cm의 다트가 생깁니다. 기존의 다트는 분량이 이만큼이었는데요. 이쪽으로 일부분 회전시킴으로써 작은 분량만 남았습니다. 이 다트는 옆선에서 그대로 무시한 채 삭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래 목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였거든요. 그런데 회전시킴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자, 다트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길이 그리고 동일한 분량이 늘어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트가 녹색으로 하나 생기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별이 되는 길이를 다시 한번 측정해 줍니다. 별 이만큼 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원래 길이를 유지하고 싶은데 다트가 생겼기 때문에 어깨선이 굉장히 위로 목둘레선이 길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분량을 그대로 위에서 깎아주면서 아몰까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그대로 동일한 분량 내려주고요. 아몰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원래 아몰 길이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몰 길이가 녹색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목둘레선 길이도 그대로 유지되고 다트가 여기 생기고 다트 분량이 삭제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로운 겨드랑점과 뒷판 맞춰서 나중에 투잉하면서 길이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정된 몸판 아몰에 맞추어서 소매 패턴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몰의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 아몰의 3분의 1 지점에 너치, 그리고 뒤 아몰의 3분의 1 지점에도 뒷 너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치수를 측정해 둡니다. 소매 패턴 디자인을 위해서 새로운 종이 위에 한 장 소매 패턴을 베껴 그립니다. 이때 SN 너치를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선을 내려 긋고 새로운 종이에 베껴 그립니다. 자, 몸판의 변형에 맞게끔 수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소매의 폭을 몸판과 동일하게 3cm 양옆으로 늘려주고 어깨에서 늘어난 6cm의 분량을 소매산에서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몸판의 어깨에서 늘어난 6cm를 더 내려주고 그리고 이 소매는 기본적으로 2cm 내외의 이지 분량이 있는 소매이기 때문에 이지 분량을 제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지 분량의 절반인 1cm를 다시 여기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소매통을 몸판에 맞게끔 넓게 해주기 위해서
앞뒤로 각각 3cm 늘려줍니다. 그래서 늘어난 양쪽 겨드랑점과 낮춰진 소매산 높이 이 세 개의 지점을 지나는 소매산 둘레선을 그려줍니다. 수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흐리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만 늘려줘도 옷은 만들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매통이 균형 있게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소매 밑단 부분에서도 2 또는 3cm 정도의 분량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cm 정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선을 이어줍니다. 다트도 연장시켜줍니다. 앞판의 아몰 길이와 뒷판의 아몰 길이를 지금 수정된 소매산 둘레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몸판보다 살짝 더 소매산 둘레선이 길기 때문에 소매산 높이를 살짝 낮춰주는 방법으로 길이를 몸판에 맞춰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요. 소매산 둘레선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매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디자인된 패턴 초안을 투잉하여 재킷 패턴을 완성시킵니다. 본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패턴 투잉의 순서만 확인하므로 패턴 투잉의 자세한 순서와 기법은 별도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스타일 재킷의 완성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로선들의 모양을 매끄럽게 그려주고 연결되는 각선들의 길이를 맞추어 줍니다. 밑단이 연결된 상태에서 밑단선을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해 주시고요. 옆선과 프린세스 라인이 연결된 상태에서 아몰 둘레선의 모양과 길이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어깨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뒷목 둘레선에서 앞목 둘레선에 이르는 길이 뒤 어깨의 이지 분량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깨 끝점이 연결된 상태에서 아몰의 윗부분을 정리해 줍니다. 칼라와 라펠이 만나는 부분의 길이 모양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판 목둘레선 칼라와 몸판, 뒷판 목둘레선과 칼라의 목둘레선 길이를 확인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선이 매끄럽게 그려졌는지 확인한 후에 외곽선을 커팅해 주시면 되는데요. 몸판 칼라의 투잉 방법은 저희 익스클로코 재킷 4차 시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크게 아몰 둘레가 몸판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반드시 투잉을 통해서 전체적인 길이와 이지 분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타일 재킷의 완성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옆 다트를 삭제시키면서 일정 분량을 PC 다트로 이동시키므로 투잉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패턴 활용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로선, 옆선을 맞춘 상태에서 길이가 같아지게 밑단선 정리, 그리고 아몰 아랫부분을 정리해 줍니다. 어깨선을 맞춘 상태에서 목둘레선 정리해 주시고요. 어깨 끝부분에 각이 지지 않도록 매끄럽게 다듬어 주고 뒷판에는 1cm 이지 분량 줍니다. 맞춰주신 후에 어깨 끝 연결해서 아몰 윗부분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몸판에 맞추어서 칼라 연결되는 길이 확인해 주시고요. 목둘레선 앞부분, 목둘레선 뒷부분의 길이도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라인이 되도록 칼라와 라펠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앞판의 진동둘레, 앞판의 소매산 둘레, 뒷판의 진동둘레, 뒷판의 소매산 길이가 같아지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너치 길이 맞추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양쪽 소매 밑선과 다트 정리해 주시고 소매 밑선 연결선 길이 확인해 주신 다음에 모난 부분을 매끄럽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턴 정보와 재단 정보, 너치, 식사 방향선 등을 표시하면 이렇게 완성된 패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시킨 패턴으로 머슬린 제작한 첫 번째 재킷의 착장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 재킷의 2분의 1 축도 머슬린 피팅 모습입니다. 저희가 앞서 진행시켰던 익스클로코 재킷 기본 테일러드 재킷에 비해서 재킷의 길이는 길어지고 허리의 굴곡이 없어지면서 약간은 들어가 있는 그런 밋밋한 곡선에 칼라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라펠의 끝이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추는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두 줄로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킷의 착장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 재킷의 2분의 1 축도 머슬린 피팅 모습입니다. 저희의 기본 테일러드 재킷에 비해서 길이는 같지만 굉장히 몸통에 여유분을 많이 주면서 스트레이트하게 박시한 느낌을 주는 형태로 바꾸었고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깨선을 많이 내려서 소매선이 낮은 그런 소매, 그리고 더블 브레스티드의 피크드 라펠, 칼라는 짧은 스타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재킷 9차시 정리. 더블 브레스트 피크드 라펠 재킷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타일 라인 분석, 다양한 기법의 패턴 디자인들, 패턴 트레인과 머슬린 피팅을 통한 패턴의 확인.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재킷 디자인 변형 네 번째 시간으로 통 사이바 테일러드 재킷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